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단일화와 연대 여부가 관심입니다. 전북에 온 정운찬 전 총리는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엉망입니다.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의 반이 일반 쓰레기여서 재처리 비용만 한 해 수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정 기여자들이 교육부에 의해 탈락되면서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실상 굳어지고 있는 대선 본선 대진의 남은 변수는 후보 단일화와 연대 여부입니다. 전북에 온 정운찬 전 총리가 이른바 반문연대 추진에 불을 당겼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북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간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과 통합 구상을 논의해온 정 전 총리는 이번에도 제3지대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선이 임박할수록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문재인 외 세력의 연대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그 외의 당에서의 단일화는 안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여기에 하루 전 불발된 김종인, 홍석현과의 3자 회동도 세부 의견이 조율되면 주중에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대 논의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당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계산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당 간의 후보를 단일화시킨다. 이런 것은 좀 현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선 독자적으로 자강론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 물길의 흐름에 따라서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각 당 모두 후보들이 독자 노선을 표방하는 데다 섣부른 연대가 가져올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강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반문연대 가능성은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군산공항의 제주행 항공기 오전 증편을 놓고 전라북도가 이스타항공과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스타항공과 김포, 제주 오전 운항 노선을 군산공항에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수익 보전을 이유로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공항은 현재 제주행 항공편 2편이 모두 오후에 몰려 있어 오전 증편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골칫거리입니다.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의 반이 일반 쓰레기여서 재처리 비용만 한 해 수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유리병이나 페트병, 비닐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화물차들이 오가며 수거한 쓰레기를 쏟아냅니다. 내려놓은 비닐을 벗겨보니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음식물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루 50에서 60톤가량을 처리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분류 뒤 남은 잔재물은 다른 업체에 맡겨 소각하는데 추가 처리 비용만 연간 3억 원에 이릅니다. 재활용만 남고 거의 나머지 쓰레기가 약 반절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절 이상 밖으로 나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수거함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는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와 분리용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섞여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시가 이달 중순부터 재활용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처럼 문전 수거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수거함이 아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게 해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50% 정도 잔쓰레기를 30% 정도로 줄여나가는 분리수거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분리수거가 언제부턴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정 기여자들의 계획을 교육부가 거부한 가운데 이달 안으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재정 기여자는 모두 3곳. 우선 협상 대상자인 명지의료재단을 비롯해 예수병원 유지재단과 원소유자인 구재단입니다. 하지만 3곳 모두 대학 경영을 정상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계획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차분히 올라가지도 못한 거죠. 정상화기획서가 미비해서 재정기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인증원은 최근 서남대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을 불승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선발되는 신입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의사 자격 시험을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시작이 제한될 거고요. 서남대 측은 재인증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승인이 어렵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평가 인증 불승인 역시 학교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지 못할 경우 서남대는 의대 폐과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폐교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 교육부는 이용화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330억 원을 충당하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있는데 현재 10여 곳이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10개 기관에 통보했고요. 4월 20일 이사에서 그 한두 개를 선정해서 그 교육부에다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남대는 이 가운데 부산 온종합병원과 이번 주 새로 접촉하는 유력 학교법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30%대에 그칠 정도로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린 서남대가 이번 달 정상화 여부에 마지막 기로를 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네, 부산의 한 종합병원이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 인수에 나섰습니다. 부산 온종합병원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530억 원을 투자하는 서남대 인수 계획안을 지난주 열린 서남학원 임시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지재단과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인수전에 나섰지만 교육부가 요구하는 330억 원의 현금 변제 등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탈락했습니다. LG U+ 고객센터 실습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고교 현장 실습생 보호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산업체가 실습 시간과 안전교육 책무 이행을 지키고 교사는 산업체 직접 현장 지도를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직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작물과 농업환경, 원예 등 9개 분야 농업연구사 44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5월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제한이 없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 공통과목인 영어는 토익 등 능력시험으로 대체되고 정보화 관련 자격증 가점은 폐지됐습니다.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하던 일당이 위조 수표까지 만들어 유통시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찍 잡혔기 망정인지 감쪽 같은 위조 기술에 자칫 피해가 커질 뻔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로 물건값을 치릅니다. 직원이 다른 손님들의 결제를 돕는 사이 이 남성은 수표에 이설을 하고 잔돈을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이 지불한 수표는 가짜였습니다. 잉크 번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완전 똑같이 완전 새 거여가지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았어. 경찰은 문신시술 영업을 하던 31살 이모 씨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3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손님에게서 받은 10만 원권 수표를 스캐너와 복사기로 130매가량 위조한 뒤 이 중 8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타투를 하며 익힌 전문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교하게 수표를 위조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특히 이 씨 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표 일련 번호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정교하게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운영하던 문신시술소가 수익이 나지 않자 범행을 꾸미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월에도 군산에서 수표 위조 사범이 붙잡히는 등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수표를 제시하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반드시 번호를 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해물요리집에서 불이 나 수족관과 냉장고 등 내부 5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전기 합선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받아 챙긴 전주대학교 A 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9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 싹쓸이 조업을 해온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하고 선장 49살 A씨 등 7명을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그제 오후 1시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수정 가능한 펜으로 조업일지 내 어획량을 조작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59차례에 걸쳐 불법 조업을 해온 혐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목을 물어뜯는 등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원시가 3해면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부안군은 조선시대 여류시인 이매창 영정을 제작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3회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3회 일반산업단지는 77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2020년까지 1,000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금속부와 음식료품, 전자, 자동차 부품 등 45개 친환경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고용 효과를 높이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여류시인 이매창을 영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안군은 매창 사후 400년, 부안 정도 600년을 기념해 지난 2015년 부안문화원과 영정 제작에 착수해 2년 만에 완료하고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부안의 여류시인 이매창의 영정을 사후 400년 만에 제작하여 부안의 풍류와 인문학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진안군은 올해 친환경 농업 확대와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해 농축산 농가에만 공급하던 유용 미생물균을 전체 군민에게 주방용과 공중 화장실용 등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유용미생물의 활용을 위해 군민들에게 미생물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역과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금연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금연벨은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금연 안내방송을 하거나 벨을 눌러 흡연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간접 흡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순창군이 유소년 야구단을 공식 창단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20명으로 창단된 야구단은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공식 대회 참가도 추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대회 유치는 물론 지역 스포츠 육성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관입니다. 전주동물원을 대신해 덕진구청 앞 벚꽃길이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전주시는 덕진구청 앞 벚꽃로에 어제부터 2주간 조명시설과 음향을 설치하고 수요일에는 사진전과 함께 네일아트, 스포츠 스태킹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꽃망울이 맺힌 구청 앞 벚꽃나무는 이번 주 후반부터 꽃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청명을 맞아 봄을 상징하는 전통춤을 선보입니다. 교동아트미술관은 오늘부터 16일까지 한옥마을과 자연 풍경을 화폭에 담은 한국화 작가 정태균 초대전을 갖습니다. 색과 빛, 소리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오늘부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은 작가들이 바라본 희망과 빛, 형상을 미디어 아트와 설치 예술 작품으로 전시합니다. 2017 주얼팰리스 보석 대축제가 내일부터 16일까지 익산 주얼팰리스와 보석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익산 4.4 만세운동이 오늘 익산 남부시장에서 재현됩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생산 차량 구매 촉진을 위한 전시 홍보 행사가 오늘 고창군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제28회 대한노인회 전라북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전주시 게이트볼 전용 구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오늘부터 동헌학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군산 20도 등 20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